안녕하세요, 핑플릭스입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서 이 고령화가 가장 심각한 국가 중에 하나예요. 갈수록 이제 태어나는 신생아는 적은데 이렇게 노인들만 많아지는 좀 암울한 세상이 돼가고 있는데요. 아이를 안 낳는 거는 물론 이제 그 결혼 자체도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건수가. 2025년이 되면은 이 결혼 건수가 연간 20만 건 아래로 쪼그라드는데요. 이 결혼할 때 우리가 가전제품이나 뭐 가구 같은 거 많이 사잖아요. 자동차나. 이런 것들을 내구재라고 하는데 이런 내구재 판매가 정말 끝도 없이 하락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 리포트를 통해서 이 고령화 현상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요. 이 글로벌적인 문제라고 제가 얘기했는데요. 역설적으로 이 노인들이 많아질수록요. 이 노인들의 그 소비 파워는 더 커지고 있어요. 원래 그 인구가 가장 많은 그 세대가 돈도 제일 많거든요. 사실 우리도 지금 은퇴하고 있는 그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잖아요. 이 세대가 사실 인구수도 가장 많지만 자산도 가장 많아요. 미국과 유럽, 일본도요. 지금의 노인층이 가장 부유한 세대예요. 중국도 향후 한 10에서 20년 내로 은퇴하는 세대가 가장 인구도 많고 또 부유한 세대예요. 저는 이런 부유한 세대가 이런 그 노령층이 돈을 어디다 소비를 할 것인가 여기에 전 미래의 투자 포인트가 전 달려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세 가지를 생각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눈에 보이는 어떤 상품보다는 저는 서비스 쪽에 좀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령화 사회에서 소비는 당연히 이렇게 쪼그라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내수시장은 앞으로 아마 더 암울해질 거예요. 근데 가장 큰 충격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자동차나 뭐 TV, 뭐 가구 이런 내구재들이에요. 노인들은 이런 거를 거의 안 사거든요. 최대한 아껴 써요. 왜냐하면 소득이 없으니까 이게 근데 언제까지 살지 모르잖아요. 수명은 길어지니까 이 최소한의 의식주랑 병원비, 의료비 빼고는 사실 돈을 거의 안 쓰죠. 이 차 판매도 엄청나게 급감 이미 했고 앞으로도 계속 급감할 거예요. 또 노인이 되면은 그 세금, 뭐 관리비 이런 게 부담이라 이제 집도 큰 집이 필요 없어요. 스몰 사이즈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최소한의 의식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꼭 노인뿐만이 아니고요. 지금의 요새 그 젊은 층도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 눈에 보이는 어떤 집, 자동차, 뭐 가전, 가구 이런 거에 대해서 예전 세대처럼 돈을 많이 쓰지 않거든요. 또 이제는 결혼도 사실 많이 안 하죠. 저도 아직 안 했지만 또 그 20대 애들 보니까 그 풀옵션 좋아하더라고요. 풀옵션 방. 이 뭐냐면은 이사 가면 이 안에 이게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세탁기, 냉장고, TV 이런 게. 그냥 딱 몸만 오면 되는 거죠, 몸만. 요새는 또 스마트홈 발달과 함께 이런 그 쉐어하우스가 많이 발달돼 있어서요. 그 또 차도 공유해서 많이 타죠. 그 소카, 그린카 이런 걸로. 그러니까 집하고 차를 공유를 많이 하는 추세예요. 그 젊은 층 선호하는 이런 유튜브나 넷플릭스 있잖아요. 이런 것도 사실 영상을 다운받거나 파일을 소유하지 않아요. 그죠? 그냥 필요할 때 실시간으로 스트리밍으로 보잖아요. 그 점차 세상은 무언가를 이렇게 소유하기보다는요, 공유하고요. 아니면 자기가 필요한 것만 구독하는 그런 세상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소유의 시대는 가고, 이제 구독과 공유의 시대가 오는 거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업들 있잖아요. 얘네 보면 다 그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거 하드웨어를 팔지 않잖아요. 다 인터넷, 그죠? 그리고 소프트웨어, 그 서비스를 파는 플랫폼 기업들이에요. 심지어 그 아이폰을 파는 애플마저 자기들의 미래 성장 동력은 이제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소프트웨어와 컨텐츠. 젊은 층은 물론이고 이 노인들도요. 이런 경향이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좋은 집, 뭐 차, 뭐 고가의 가전, 가구 이런 눈에 보이는 상품은 수요가 점점 줄 것 같고요. 어떤 즐거움을 주는 서비스, 그리고 컨텐츠 이런 수요는 앞으로 계속 늘 것 같아요. 이 노인이 많아지는 고령화가 이런 거를 더 앞당길 것 같아요. 미래의 노인들을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노인정에서 바둑이나 두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할 것 같지 않아요. 저만 해도 이렇게 막 탁골공원이잖아요, 여기. 하염없이 이렇게 장이나 두면서 우울하게 인생을 보내고 싶지 않거든요. 이런 글로벌 테크 기업들의 다양한 서비스를 저는 그때도 여전히 즐겁게 이용할 것 같아요. 뭐 유튜브나 그래서 넷플릭스, 뭐 마블,
디즈니 이런 컨텐츠를 즐기고요. 그죠? 그리고 이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등 SNS를 즐길 수도 있어요. 오히려 유튜버가 돼서요. 제2의 삶을 사는 분도 많아질 수 있어요. 이분 70대 할머니신데 엄청나게 유튜브 스타잖아요. 참고로 이분이 유튜브 CEO인 수전 위치스키예요. 저는 노인 돼서도 여전히 게임을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오히려 수명이 늘어나는데 시간 엄청 많잖아요. 근데 게임이야말로 노인에게 대박일 수도 있어요. 지금의 70대 노인이야 게임 못하겠지만 지금의 제 나이나 뭐 40대 이런 분들이 막 노인이 되면은 게임 엄청 즐기지 않을까요? 제 주변에 미래 게임페이인 노인들 많이 보이거든요. 이렇게 그 어플로 자연스럽게 여행 같은 거 이제 예약할 수도 있고요. 뭐 비행기, 숙소, 현재 뭐 액티비티 이런 거 즐길 수도 있고요. 구글 지도 있잖아요. 구글 지도로 이렇게 맛집 찾아다니고 이런 하이퍼루프 같은 교통수단으로 더 빠르게 쉽게 여행할 수도 있어요. 특히 자율주행이 되면은 노인들이 여행하는데 더 편리해지거든요. 또 번역기, 자율통역기 이런 게 나오면은 뭐 해외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여행을 다닐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런 눈에 보이는 상품의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줄 것이다. 하지만 컨텐츠, 서비스, 뭐 여행, 뭐 커뮤니티 이런 즐거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이런 경험에 대해서는 저는 계속 소비를 아끼지 않을 것 같아요. 갈수록 이런 하드웨어는 힘들어요. 앞으로 계속 소프트웨어, 서비스, 플랫폼 이런 기업에게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업이 이런 서비스를 그 노인들의 지갑을 열게 할 수 있을지 잘 지켜보고 이제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아이디어는 그 예전에 한번 영상에 소개했는데 그 알리바바의 신유통을 들 수 있어요. 그 제가 아까 의식주를 최소화한다고 했는데 이 중에 식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조금이라도 돈이 있으면은 이 의식주 중에서 먹는 거는 사실 신경 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그 모든 노인들의 관심사는 건강 같아, 건강. 안 그런 것 같지만 이 평일에 경동시장 가보면은 깜짝 놀래요. 이 분들이 다 몸에 좋은 거 사러 온 분들이거든요. 알리바바가 이 어플로 모바일로 주문을 하면은 이제 30분 만에 신성식품이 배송되는 지금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이 허마션성 매장이잖아요. 물론 오프라인에 가도 되지만 이 모바일로 주문해서 배송받는 이 시스템 자체가 저는 좀 미래에 노인층을 공략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의 70대야 알리바바 이용 못하겠지만 지금의 중장년층이 이제 알리바바를 꾸준히 이용하고 있는데 노인이 되면은 이런 걸 진짜 편리하게 잘 쓸 수 있거든요. 뭐 이런 허마션성 매장이나 알리페이 같은 거. 그래서 30분 만에 배송이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게 막 신선식품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게 더 빨라진다고 하면은 이런 신유통 서비스는 특히 먹는 거와 관련된 이 서비스는 미래의 노인에게 정말 공략 대상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제가 중국에 사실 자주 여행 갔다 오는데 이것도 한번 공유한 적이 있는데 중국에 이런 엄청나게 구린 지저분하고 물건이 없어 진짜. 살 게 없는 이런 구멍가게 엄청나게 많은데 이거를 최신식 빅데이터 기반의 소매 판매점으로 이렇게 바꾸고 있어요. 이게 같은 가게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진짜 저는 이게 무수분시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인들도 엄청 늘어나지만 1인 가구도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둘한테는 이 집 근처에 편의점에서 간단한 뭐 도시락, 뭐 죽, 건강식품, 약품 이런 걸로 그 구성한다면 대박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중국의 편의점 주식을 많이 알아본 적이 있는데 왜냐하면 대박 날 것 같으니까 미래에. 근데 굳이 편의점 주식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알리바바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헬스케어인데 이게 스마트 헬스케어예요. 저희 어머님이 이제 병원에 자주 다니시는데 이런 불평을 하세요. 의사 만나려고 2주 전에 예약을 해도 막상 딱 그 시간에 가면은 이제 기다린다는 거예요. 한 2시간 기다린대, 1시간에서. 그러니까 이제 같이 기다리는 사람도 불만이 많대요. 아니, 왜 이렇게 기다릴 거면 도대체 예약은 왜 하냐? 그죠? 그러니까 종합병원 의사 만나기가 쉽지 않죠. 중국은 우리보다 훨씬 심해요. 이게 이제 중국 흔한 병원 대기실인데, 아, 장난 아니죠. 근데 꼭 이게 의사를 직접 만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간단한 진료는 그냥 핸드폰으로 해도 되는데,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원격 진료가 안 되지만, 이미 중국은 지금 이미 원격 진료를 하고 있어요. 뭐 평안굿닥터, 알건강 이런 데가 이제 어플을 통해서 바로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얘가 실제 평안굿닥터 화면인데요. 이게 의사 사진, 그죠? 그리고 뭐 평점도 있고요. 평점도 있고,
그리고 그 여지껏 진료한 환자 수도 있고요. 금액도 다 있어요. 그래서 결제하면 바로 핸드폰으로 이제 얼굴 보면서 이제 진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얘는 1분 진료실이라고 이렇게 간단한 검사와 진료를 받고 바로 옆에 약 자판기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알리건강에서는 이제 진료를 받고 처방전 받은 사람을 30분 배송을 해줘 약을. 그리고 그 드론으로 이렇게 배달 서비스도 준비 중이에요. 저희는 편의점에서 상비약 판다 그랬을 때도 막 그 약사들이 반대 뭐 엄청 났잖아요. 그죠? 좀 저희와 비교하면 오히려 중국이 나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갈수록 노인들이 늘어나고 건강과 헬스케어 관심이 커지면서 이렇게 플랫폼이나 꼭 소프트웨어 이런 기업들이 대폭 이 시장으로 들어올 것 같아요. 이게 아마존의 모델인데 똑같죠? 증세 확인하고 모바일로 상담받고 테스트하고 처방전 받으면 바로 이렇게 배송해 주는 거예요. 아마존에서 약을. 아마존뿐 아니고 뭐 애플, IBM,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IT 테크 기업들이 엄청나게 이 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어요. 이미 중국은 많은 기업들이 실제로 약국 사업, 온라인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제가 그 영상을 통해서 항서랑 항서제약, 복성제약, 중국바이오제약, 뭐 KUR이 이런 헬스케어 ETF도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신약을 개발하고 유통하는 어떤 제약사도 물론 성장하겠지만 저는 이런 글로벌 IT 테크 기업도 기회가 반드시 있다고 봐요. 특히 구글의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 연구가 엄청나거든요. 인류를 500살까지 살 수 있게 하는 연구가 진행 중이에요. 최종 목표래요. 그래서 이것도 기회 되면 한번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 볼게요. 다시 정리하면은 대부분의 국가가 심각한 고령화를 겪고 있다. 대신에 이제 노인들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동시에 이 노인들의 소비 파워도 강력해지고 있어요. 과거와 달리 지금의 노인은 부유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래의 투자 키워드로 1번은 상품보다는 전 서비스 쪽에 더 수요가 몰릴 것이다. 즐거움을 주는. 그리고 그 알리바바가 하고 있는 온 오프라인을 통합한 신유통 쪽에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 마지막은 이제 헬스케어도 그냥 제약사가 아닌 스마트한 IT 테크와 접목한 스마트 헬스케어 쪽에 기회가 있을 것이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계속 좋은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